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고전소설 홍계월전입니다. 와, 이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아주 특별한 여성 영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나라를 구한 최고의 영웅, 가장 위대한 장수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꼭꼭 숨겨야만 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여자였기 때문이라면요? 이야기의 배경은 명나라 시대 중국이에요. 이때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아주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공 홍계월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홍계월전은요,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에 속해요. 이게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당시 사회 질서가 막 흔들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전쟁 같은 곳에서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성 역할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야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계월이가 어떻게 평범한 양반집 딸에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영웅의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원래 영웅의 탄생에는 뭔가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계월도 딱 그렇습니다. 아주 신비한 예지몽을 통해 귀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웬 도사한테서 5살에 부모랑 헤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받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큰 반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계월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공이라는 관리였어요. 이 여공은 계월을 평국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계월의 진짜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묵과 시험, 그러니까 장교 임용시험에서 여공의 친아들인 보국을 아주 가뿐하게 이기고 장원급제를 해버립니다. 자, 드디어 장군이 된 평국, 그러니까 우리의 계월은 첫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정말 뛰어난 지략으로 군대를 이끌어요.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자기 부하가 된 소꿉친구 보국이가 막 무모하게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걸 또 구해내기까지 합니다. 뭐랄까, 시작부터 이미 능력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죠. 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계월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큰 시련, 바로 정체성과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전쟁 영웅이 된 평국이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돼요. 황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 어이를 보내서 맥을 짚게 하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단 하나뿐인 비밀이 탄로나고 말아요. 진맥을 하던 어이가 알아챈 거죠. 이 나라 최고의 장군이 사실은 여자였다는 걸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그 무시무시한 전장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 가장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자, 여기서 황제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통 같았으면 황제를 속인 죄로 엄청난 벌을 받았을 텐데 황제는 계월의 그 재능을 너무너무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을 내립니다. 바로 군대에서 자기 부하로 부리던 그 남자, 보국과 혼인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정말 파격적이죠? 이 결혼으로 계월은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겁니다. 밖에서는, 군대에서는 그녀가 총사령관, 대원수고 남편 보국은 그냥 부하 장수일 뿐이에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이죠.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상황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계월은 순종적인 아내가 되어야 하고 보국이 한 집안의 가장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 갈등이 안 터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남편 보국이 들인 첩, 영춘이가 계월을 상관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자 계월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집안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군율을 어긴 부하의 가족을 처형해버린 거죠. 당연히 남편 보국은 길길이 날뛰고 둘의 관계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운명처럼 나라에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계월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가 되어주죠. 또 다른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 제국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황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최고의 장군 홍계월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다시 대원수가 된 계월. 그녀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정말 통쾌합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남편 보국을 자신의 직속 부하 중군장으로 딱 임명해버린 거예요. 공과사는 확실히 하고 군대의 위계질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로 세워버린 거죠.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보국은 또다시 적의 함정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계월이 홀로 말을 타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단신으로 수많은 적군을 베어넘기고 남편을 구해내죠. 그리고는 구해낸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내라 할 수 있느냐? 이제도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이건 그냥 남편을 구한 게 아니죠.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편견과 오만을 박살내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홍계열의 이야기는 정말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녀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식의 남존여비 사상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둘째, 억압받던 시절의 여성 독자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어떤 대리만족, 짜릿한 해방감을 주었죠. 셋째, 여자가 집안이나 남편 덕이 아니라 오직 자기 실력 하나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넷째, 위대한 영웅이자 한 남자의 아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다는 걸 그것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 영웅 이야기들의 완벽한 원형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보국도 계열의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조화를 찾게 됩니다. 계열이 가정과 국가, 그 모든 곳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우뚝 서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홍계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사회가 어떤 영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영웅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숨겨야만 한다면 과연 그 사회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